세상을 알면 하이클래스가 된다. 일요일 저녁 세상을 읽어주는 고품격 강의 하이킥 클래스. 오늘은 법무법인 율촌의 전문위원인 최준영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 나오셨을 때 저희가 지방소멸 얘기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네네. 오늘은 좀 완전히 반대되는 강의 내용을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너무 우울한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서 좀 이제 기분 좋은 사례도 좀 갖고 나오려고. 방금 전에 강원도 일부 지역에 지금 비가 눈으로 바뀔 것 같다라는 날씨를 들었는데 오늘은 강원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몇몇 지역이 지금 성장하고 있다라고 꼽으신 지역이 이제 강원도 지역이신 거죠? 네, 최근 들어서 이제 강릉과 속초를 중심으로 한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서 이제 많은 변화의 흐름들이 이제 보이고 있죠. 네. 가는 곳마다 관광객이 넘쳐나고 좋은 카페, 펜션 뭐 이런 시설들이 많아지고 있죠. 또 뭐 양양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서퍼들의 성지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엄청 많지 않습니까? 네. 그냥 막연히 동해 바다를 보는 게 아니고 액티비티까지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변하면서 주말마다 강릉으로 향하는 이제 KTX 이음표는 뭐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고 네. 고속도로 역시 꽉꽉 들어차고 있죠. 원래 좀 유명한 지역들이긴 하죠. 관광으로 유명한 지역들이긴 한데 네. 그래도 최근 보면 야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몰리나라는 생각을 하는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이게 그렇죠. 뭐가 시발점이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네. 좀 변화 흐름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교통 인프라 같습니다. 네. 일단 2000년대 초반에 영동고속도로가 4차선으로 이제 확장 개통되면서 강릉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졌고요. 네. 속초 같은 경우도 뭐 미시령 터널 그리고 그 이후에 서울 양양고속도로 이런 것들이 개통되면서 수도권으로부터 한 2시간 반 이내로 이제 접근이 가능한 지역이 이제 됐죠. 이런 여건의 변화와 더불어서 이제 행운도 이 지역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행운이라고 하시면 이 지역에 나타난 행운은 어떤 것들이 있었죠? 뭐 대표적인 이 영동 지방의 네. 중심지인 이제 강릉 사례를 들어보면 네. 2000년대 중반서부터 뜬금없이 커피집들이 들어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뭐 찾아가기도 힘든 외딴 곳에 산속 외딴 곳에 커피집이 들어섰고요. 뭐 해안가이긴 하지만 알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곳에 이제 독특함을 자랑하는 커피집들이 하나 둘씩 들어서기 시작을 했죠. 네네. 마침 이제 서울 지역에서는 뭐 스타벅스로 대표되는 이제 커피 문화가 이제 확산되는 시점에 묘하게 이제 강릉에서 커피 문화가 더 빠르게 이제 확산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커피집들은 점차 늘어나면서 안목 해안 같은 경우는 횟집을 밀어내고 커피 가게들이 이제 주력을 차지하는 그런 모습이 되면서 강릉이라는 지역이 상당히 독특한 매력 있는 지역으로 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이쪽에 굉장히 유명한 커피집이 다시 수도권으로 진출해서 여기다 굉장히 큰 매장을 내는 네, 서울에 많이 내는 있죠. 유명한 집들이 있죠. 이런 데들이 생긴 건 저도 알고 있는데 네. 커피 하나로 지역이 변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야 이건 납득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관광객들만 상대로 한 문화였다라고 네. 하면 오래가지 못했을 텐데요. 묘하게도 처음에는 야 밥보다 비싼 커피를 왜 마시지? 라고 생각하시던 강릉 시민들도 한 분, 두 분 이제 커피의 매력에 빠져들게 되면서 네. 지역 주민들이 거주하는 시내 곳곳에 크고 작은 커피집들이 들어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광객들이 어디 유명한 관광지, 외곽에 특별한 시설이 있는 곳이 아니고 시민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이 시내 곳곳에 이제 다니면서 숨겨진 매력들을 인식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냥 동네 분들이 찾던 밥집, 술집의 매력이 이제 인터넷을 통해 소개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고 그 장사가 잘 된다는 소식을 듣고 또 새로운 업장들이 소개되는 그런 선순환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커피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뭐 맥주를 비롯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추가되면서 사람들은 이제 더 스스로 놀거리를 찾아서 만들게 오게 됐던 것이죠. 즉 보통 우리가 관광지 그러면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인데 강릉은 지역 주민들이 생활하는 곳 한복판에서 변화가 이루어졌던 게 어떻게 보면 되게 특이한 사항이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행운이 또 찾아옵니다. 커피 말고 또 다른 행운이 찾아왔다. 이 행운은 또 어떤 건가요? 궁금합니다. 네, 일회성 행운이었지만 매우 컸죠. 동계올림픽이었습니다. 삼수 끝에 유치한 동계올림픽은 이제 평창과 더불어서 강릉이 이제 핵심 지역이었죠. 네. 그래서 당시 우리나라가 유치를 위해 제시했던 공약은 서울에서부터 강릉까지 이어지는 고속철도를 놓겠다라는 것이었으니까 유치를 했으니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 따지는 BC를 따진다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이러한 것으로 했으면 불가능한 사업이었을 텐데 올림픽 덕택에 가능했던 것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당시 이제 강릉시의 현명한 판단이 더해집니다. 근데 보통은 인프라망 잘못 깔거나 아니면 이런 큰 뭐 동계올림픽 하고 나서 도리어 더 잘못됐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는데 이게 좀 도움이 됐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강릉시의 현명한 판단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시나요? 원래 철도를 놓을 때는 보통 시 외곽에 땅값 저렴한 지역에다가 외곽에다가 이제 새로 역사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릉시는 과감하게 기존 시내에 있던 강릉역까지 연장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올림픽 믿고 한 거죠.
근데 이렇게 하려면 이제 지하화를 해야 되니까 한 5천억 원 정도의 막대한 공사비가 이제 소요되는 상황이었는데 올림픽이라는 상황을 믿고 이제 과감히 이제 요청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강릉시는 다른 지역의 새로 놓인 철도와 달리 시내 한복판까지 바로 철도가 연결되는 그러한 이제 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찾아온 관광객들은 이제 강릉역에 내리면 바로 나오면 걸어서 또는 대중교통으로 시내 여러 곳을 편하게 이제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관광의 형태가 이제 자가용을 제외한 나머지 형태로 되게 다양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행운 두 가지, 네. 올림픽이라는 수혜, 그다음에 뜬금없이 커피라는 것의 유행, 그리고 네. 거기에 많이 생겼던 것들, 이런 것들이 더해졌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다음에 인프라도 좀 더해졌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어떤 시각으로 이것들을 해석하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외부에서 도움이 많이 됐다, 운이 네. 좋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강릉이란 지역이 가지고 있는 뭐 문화적 전통, 그다음에 특유의 어떤 감각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일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강릉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지만 이 동해안 지역에서 가장 넓은 평야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전부터 행정의 중심지였고 여러 가지 문화유산들도 다양합니다. 지역사회 역시 이런 것들을 잘 유지 발전시켜 왔었죠. 대표적인 게 이제 강릉 단오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릉에 간다라고 하면 단순한 유적지 관광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생동감 있는 체험을 가능하게 해준 요소들이 이제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강릉을 많이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강릉 괜찮은데 나도 좀 살아볼까라고 하면서 수도권 주민들의 이주도 이제 증가하게 됐고 수도권에서 이렇게 내려오신 분들이 또 수도권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아이템들을 공급하는 또 주요 원천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이제 어떤 선순환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더해서 지역 주민들의 변화와 노력도 한몫 거들어지면서 이제 강릉은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들이 부러워할 만한 변화를 만들어낸 그런 지역으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릉 쪽 주변으로 해서 이제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들이 한동안 언론을 좀 다뤄지고 했죠.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주민들도 변화의 노력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노력들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찾아오시는 네. 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적극적으로 문화적 활동이라든지 공동체로 융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많이 했고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특징적인 점은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춘 어떻게 보면 변화,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지방의 보수적인 분들이 행하시기는 쉽지 않은 그런 변화들을 많이 해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강릉 한복판에 있는 중앙시장 지하에 가면 수산물 코너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뭐 주로 생선 종류들, 그 다음에 이제 뭐 회라고 그러면 한 마리 통째로 크게 뜨는 이제 윗주였는데 관광객의 눈높이와 수요에 맞춘 방식으로 변화를 했던 거죠. 주로 강릉을 찾는 사람들은 이제 주머니가 얇은 청춘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통비 지출을 하고 나면 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청춘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킬로그램당 얼마 이게 아니고 10,000원, 20,000원 이렇게 그 정액 단위로 이제 회를 소포장해서 판매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머니 얇은 친구들도 많이는 안 먹어도 맛이나 좀 보자라고 하면서 그 지역을 찾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결제 수단도 이제 각종 뭐 여러 가지 페이들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다양화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이런 변화는 이제 시내 한복판에 관광객이 모여들도록 하면서 도시 전체의 활력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야,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변화인데요. 아까 10,000원, 20,000원어치를 파는 거. 그렇죠. 어떻게 고객들의 눈높이에 맞춘 횟집 상인들의 센스죠. 적응을 되게 빠르게 했고 사실은 저도 가볼 때마다 놀라울 정도로 이런 변화들 덕택에 젊은 친구들도 어렵지 않게 자기들 원하는 것들을 사고 거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강릉 얘기만 하셨는데 그 주변에 이제 관광들 약간 양양 잠깐 얘기하셨죠. 조금 위로 올라가면 이제 속초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변도 이제 비슷하게들 이렇게 변한 거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 지역 전체가 이제 큰 변화의 흐름 속에 있는 거고요. 속초 같은 경우는 이제 고속도로와 미시령 터널 이런 것들이 개통되면서 서울에서 가장 빠르게 동해안에 갈 수 있는 지역이다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관광객이 이제 폭증을 하게 됐습니다. 양양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서핑이라는 아이템이 자리 잡으면서 젊은 층들이 대거 몰리게 됐죠. 2000년대 중반 저 개인적으로는 이 386에서 과거 38선이 지나던 곳에 있는 휴게소가 있는데 이 앞쪽이 이제 서핑 명소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서핑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여기서 서핑이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선구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서퍼들이 이제 몰리면서 한때 이제 좀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좀 빚기도 했어요.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지만 지역 주민들께서 이제 현명하게 판단을 하신 거죠. 좀 시끄럽고 좀 복잡해지는 면은 있지만 이게 얼마나 이 다행스러운 일이냐. 조용히 우리 늙어가고 있는데 이 지역에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 재밌게 즐기고 그걸 통해서 우리 동네도 좀 변하면 좋지 않겠냐.
라고 생각해서 서로 소통을 이제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서퍼들도 뭐 일정 시간이 이상이 되면 이제 조용히 지내자, 빨리 자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어느 해안 지역을 벗어나서는 너무 과도한 노출은 좀 자제하자,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강릉과 속초 사이에 끼어서 크게 존재 가치가 약하던 이제 양양 지역도 이제 성지가 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네. 그다음에 뭐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뭐 설악산을 끼고 있는 속초, 그다음에 서핑이 발전하고 있는 양양, 그리고 문화 전통과 커피, 이런 것들이 이제 강릉이 어우러지면서 어떻게 보면 저는 요즘에 이 동해안 지역들을 다니다 보면 수도권 분들한테는 되게 익숙하고 친숙한, 그러니까 과거에는 큰 맘 먹고 어디 휴가철이나 한번 다녀올 법한 관광지에서 이제는 주말마다 그냥 가볍게 한번 갔다 올까라고 하면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친근한 나들이 지역으로 변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동해안 지역의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지역 얘기하실 때 이렇게 웃음이 지어지는 이유가 제가 군 생활을 강원도 고성에서 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속초에 그 잠수함 넘어왔을 때 그때 제가 그 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하고 생각하면 완전히 천지개벽을 했습니다. 네, 그 휴가 나올 때도 교통도 굉장히 불편했었고, 그런데 이제는 교통 근접근도 좋아졌고 젊은 친구들 거기 와서 많이 노는 거 보면 자, 진짜 세상 많이 변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군대 제대하고 나서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지역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지역으로 접근성도 굉장히 좋아졌고 올림픽이라는 행운 등이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저희가 마지막으로 분석하면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수도권 분들이 이제 주말 나들이 그럼 춘천 정도가 한계였는데 이제는 동해안 지역까지 넓어졌다. 그러면은 이제 동해안 지역이 어떻게 보면 수도권으로 편입된 거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제 실질적으로는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수도권이다 그러면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행정구역으로 중심을 놓고 보지만 교통편, 그다음에 사람들의 인식 이렇게 놓고 보면 저는 동해안 지역까지 이제는 수도권의 영역으로 포함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전통적으로 이 강릉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 지역은 좀 낭만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역의 어떤 변화를 갖고 오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점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나오는 부작용이나 이런 건 없을까요? 일단 부작용은 이제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죠. 강릉, 뭐 속초 뭐 엄청나게 올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종 이제 건설 공사들이 이어지면서 난개발을 우려할 만한 상황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서부터 다니던 분들은 이제 많이 아쉬워하죠. 좀 고즈넉하고 여유 있는 분위기는 좀 사라지고, 그다음에 주말마다 가면 정신없다, 뭐 교통 체증이 너무 심해졌다, 그리고 물건값이 너무 비싸졌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또 불만 어린 목소리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번에 발전은 이제 도약을 했는데 이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불만들을 어떻게 잘 대응할 것인지가 이제 미래의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뭐 저는 잘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지역들이 혹시 이런 강릉이나 이 강원도 지역의 패턴을 따라서 좀 변화를 도모할 시사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많은 지역들이 정말 부러워하고 있어요. 강릉과 동해안 지역의 변화를 부러워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이 모델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올림픽을 통한 이제 대규모 투자라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릉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 지역이 가지고 있던 뭐 낭만적 이미지, 뭐 동해바다라고 하면은 뭔가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지역에서 그 새로 만들기가 매우 어려운 이제 그러한 이미지였던 것이었죠. 그래서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수도권이 확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런 흐름들을 이제 동해안이 잘 받아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수요자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자발적 유연성, 포용성, 이런 것들이 좀 다른 지역에도 어떻게 보면 참조할 면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강원도의 강릉, 양양, 속초와 관련된 재미있는 얘기 같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준영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